발표 공포증 극복 후 하는 스피치 훈련. 오늘은 다이룸 센터에서 마인드 훈련을 마친 분들이 하는 스피치 훈련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인드 훈련을 했다면 긴장, 떨림이 줄었을 텐데요. 하지만 발표 때 긴장, 떨림을 오랜 기간 겪었기에 여전히 남아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준비한 분량을 채우지 못한다. 5분 발표가 3분 만에 끝나버리죠. 둘째, 해야 할 말들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임기응변, 이게 무엇인지 도통 모르죠. 셋째, 빨리 발표 시간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것을 보완하는 훈련이 최우선 돼야겠죠. 스피치 실전 훈련. 영화 한 편을 가지고 스피치를 준비하는 것부터 해볼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말하기 위해선 내가 기자가 된 설정부터 시작합니다. 기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써야 할까요? 구독자들이 궁금해할 사항에 대해 써야겠죠. 독자가 궁금해하는 내용 3가지 키워드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보죠. 메시지, 호응, 연기력, 이렇게 3가지 키워드를 생각해낼 수 있겠죠. 기타, 감독, 상영관 등도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 첫 번째 메시지란 키워드로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있죠. 80년대 폭력성, 비과학적인 경찰 수사 시대상, 살인범의 범죄 심리. 이 중 하나를 골라 이유를 붙여서 말해볼까요? 이것이 논리적 사고, 즉 현상과 이유를 반영한 스피치가 됩니다. 두 번째, 호응이란 키워드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예매할 때 살펴보니 관객들의 호응이 좋더라고요. 평점도 높고 예매율도 상위권이었어요. 이 정도가 되겠죠. 몇 개 더 만들어 보죠. 다음은 세 번째, 연기력이란 키워드로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주연 배우 연기가 캐릭터를 너무 잘 살렸어요. 자, 이렇게 만든 문장은 타당성 검증을 해야 되죠. 그래야 청중에게 설득력 있게 들리니까요. 실제 여러분이 기자라면 취재를 직접 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하겠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평가는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보자 분들에겐 문화예술을 주제로 한 스피치 연습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만 말을 할 때 현상에 대해 포커스를 하는 것이 첫째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현상에 대해 청중의 관심과 호응을 얻어내는 키워드 선택이 중요 요인이 됩니다. 현상에 대해 이유나 해석을 첨부하는 게 둘째입니다. 그리고 최소 3가지 시각, 시점, 관점 등의 기준으로 분리하고 나열하는 것이 논리적이 조리 있게 말하기의 기본이 됩니다. 논리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스피치 훈련하는 법. 자, 정리해볼까요? 이번엔 영화 어벤져스를 주제로 스피치를 준비해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오죠. 지금부터 10분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 1. 기사를 쓴다고 상상한다. 2. 키워드 3개를 만든다. 3. 키워드별로 문장을 만든다. 4. 문장의 이유 혹은 해석을 만든다. 5. 이를 차례로 말한다. 이걸 어렵지 않을 정도로 할 수 있다. 그럼 당신은 스피치 못함에서 스피치 쬐끔함이 되셨습니다. 스피치 잘함, 이 되고 싶다고요? 그러면 키워드를 3개 이상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양한 키워드를 만들면 만들수록 창의적인 발상이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문장과 이유의 상관관계를 복습해보세요. 모임에서 말하기 연습을 해보셨다면 돌아와서는 문장과 문장의 이유가 연관성이 타당한지를 복기해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메타포 사용하기. 은유, 비유, 비교, 직유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을 예를 들면 활용 점정은 반전에 있었다. 용의자에서 목격자로, 다시 목격자의 죽음으로 원점, 관객들을 롤러코스터를 태우듯 사건 해결의 희망과 절망을 공감할 수 있는 장치가 훌륭했다. 이런 것까지 연습하고 어렵지 않다. 그러면 스피치 잘함,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항시 논리적 사고에 기반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 포스팅에 대표적인 논리적 사고에 대해 몇 가지 안내를 했었죠. 스피치 능력을 향상시킬 때 기본 바탕이 되는 형식입니다. 스피치 숙련자분들의 경우에는 6화 원칙에 따라 스피치를 전개해 나가겠지만 이제 발표 공포증에서 벗어나 스피치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중에서 한 가지라도 확실한 형태의 스피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유와 결론, 사실과 해석, 원인과 결과, 현상과 분석, 한 가지만 말하는 것은 무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이유만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해석만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원인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발표 불안으로 말을 조리 있게 못하는 사람들이 흔히 실수하기에 낮은 평가를 받게 되는 주요 요인입니다. 친구들, 지인들과 사담을 나눌 때는 이러한 논리성이 꼭 필요하진 않지만 업무상 사람들과 말을 할 때는 논리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말하기를 자주 해보아야겠죠. 이상 입마름꼴 할배였습니다.